네, 지금부터는 8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보시죠. 네, 이번 주 이제 일정은 8월 16일 날은 이제 휴장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네. 대체 공휴일이고 중국에서 중요한 데이터가 좀 발표됩니다. 뭐냐면 중국이 요즘에 데이터가 되게 안 좋게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7월 달 고정자산 투자, 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 세 개가 중국의 또 경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꼭 오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나라는 쉬니까 아마 이제 쉬면서 한번 데이터들 보시면 좋겠고 8월 17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7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이제 발표되는데 미국은 또 소비의 나라니까 예. 중요한 데이터고요. 또 산업 생산 지표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은 미국의 이제 7월 FMC 의사로 이제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공개가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유럽에서는 이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유럽은 사실 미국보다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서도 물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8월 19일 날은 이제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인공지능 데이라고 네. AI 데이 아마 자율주행차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리니지가 NC소프트가 리니지 W란 게임을 공개를 한대요. 네. 그래서 리니지의 이제 월드와이드 그러니까 외국판 버전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8월 20일 날은 카카오뱅크가 이미 지난주에 결정이 됐죠. MSCI 지수에 종가 편입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실제 이제 편입되는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네. 그날 종가에 편입이 되니까 체크하시고 그날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중국이 금리 결정합니다. 대출을. 근데 요새 막 금리 인하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부양책을 쓸지 아니면 그러니까 동결 아니면 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좀 결정이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월요일 날 발표될 중국의 7월 이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게 좀 잘 나오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중국에 요새 자꾸 경기 하강 압력을 좀 받고 있어서 잘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디램 가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디램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주는데 매일매일 디램 가격, 현물가는 발표가 돼요. 근데 이 하락폭이 좀 완화되면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포심에 잡혀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쭉쭉 빠지니까. 근데 이게 하락은 하겠죠. 근데 이 하락폭 자체가 둔화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단기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거 하고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외국인의 이제 매도가 줄어드는지. 사실은 다음 주 전망은 사실 미국 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조건 지금 삼전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파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건 아니건 간에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1.1%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1.3% 중반까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 사이에 슬금슬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 또 1.4% 이렇게 올라가면은 시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근데 지금 금리가 좀 오르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리고 오르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긴축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번에 고용 지표도 되게 잘 나오고 기업 실적 좋고 거기다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다뤘지만 인프라 부양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경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한 그 금리 상승은 오히려 시장에 더 우호적으로 좀 작용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좋게 작용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때문에 모든 게 묻혀버려가지고. 근데 사실은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올라가는 건 한국한테도 사실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기 민감주, 금융주에는 좋은 뉴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이 정도 완만한 속도의 금리 상승은 저는 좀 괜찮다. 오히려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보다는요. 완만하게 오르는 게 저는 더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삼성전자 주가가 좀 진정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다른 쪽을 보게 됐을 때는 되게 저는 좋은 호재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의 어떤 반등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또 이어서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중국 투자를 당분간 좀 보류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떨어지는 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어떨까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손정혜 회장이나 캐시우드가 이제 중국에 대한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캐시우드는 이미 돈을 다 빼버렸고, 그다음 손정혜 회장이 사실 그동안 중국 투자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20년 동안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그 차량 공유업체죠. 디디 출신, 이제 중국의 그 우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손정혜 회장이 이제 이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게 바로 비전 펀드잖아요. 예. 여기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23%거든요. 네. 여기에 달할 정도인데, 그리고 알리바바에 대한 또 투자 지분이 전체 소프트뱅크 자산 가치의 무려 39%나 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자산인데 중국이 막 때리는데 이걸 갖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확실성적인 좀 부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중국 쪽에는 좀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이 좀 좋아지면 이게 규제 이슈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또 투자를 하겠지만 당분간은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손정혜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뭐 리액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뭐 중국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이 투자를 안 하게 됐을 때는 반사이익이 한국이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정부 규제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매력이 생겨버리니까 한국이 그럼 한국 쪽으로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코스닥에도 되게 좋아요. 이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그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는 되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몸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국 시장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캐시우드와 손정혜 회장이 투자를 그러니까 매각을 하고 투자를 중단해서 아 중국이 이제 안 좋겠구나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면 한국이 또 일부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나가면 이러한 이슈는 그렇게 우리 한국한테는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중국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제 대체제가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근데 이 돈들을 그냥 아예 그냥 현금만 갖고 있을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돈들은 어디든 가거든요. 근데 옆 나라 한국이 바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8월 들어서 개인들이 이제 곧버스라 가지고 인버스 2배 이걸 이제 많이 사고 있고 보니까 뭐 그 상위 거래 종목 1등, 2등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즉 개인들이 이제 당분간 시장을 좀 하락장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항상 지금 보면은 그 매 월마다 데이터 보면요. 곧버스가 거의 항상 최상위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쪽에 대한 베팅은 사실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어졌던 흐름인데 그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장이 또 올라가 버리면 또 반대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은 선물 인버스 2배짜리 이거를 계속해서 좀 매수하는 게 특징적이고 근데 그런 또 개인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뉴스만 보고 아 개인들은 이제 여전히 시장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고 실제 장기 투자분들 정말 많으세요. 제가 이게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여전히 이렇게 좀 그 인버스를 사가지고 한번 하락에 베팅해서 한번 수익 내봐야 이런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거랑 진짜 달라진 건요.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가 그냥 우중충 빠지잖아요. 많이 그 개인들 평균 단가가 82,000원 정도 되나 봐요. 삼성전자. 근데 이렇게 빠지면 결국 손절해버려요. 못 참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안 그래요. 그냥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벌써 3주 이상 샀는데 빠지면 더 사요. 물론 돈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근데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스마트해졌다고 느끼는 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에 삼성전자 이렇게 급나가고요. 거기서 계속 망가진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결국 뭐 짧으면 2달이지만 길게는 6개월까지도 못 갔던 경우는 있지만 결국엔 나중에 주가 다 회복하고 더 갔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데이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 이건 기회다. 이럴 때 사면 수익 났다. 또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사면.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한 이 개인 투자분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오는 것도
과거랑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사리,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들은 또 그걸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안 팔아? 너네 안 파나 보자. 이런 심리, 그러니까 되게 이게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계속 관찰했던 게 외국인들이 팔다 보면요. 네. 나중엔요. 개인이 바닥에 던져요. 네.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외국인이 사버립니다. 네. 사서 올려버려요. 예. 그럼 개인들이 밑에서 완전히 물량 그냥 줘버리거든요. 네. 항상 반복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외국인들이 좀 오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개인들 이게 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주식 거래 활동 계좌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3월 중순만 하더라도 한 4천만 개였는데 8월 달에는 이게 5천만 개 이상으로 좀 늘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즉 상당수 개인들이 시장 이게 뭐 상황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활발히 주식 투자로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활동 계좌가 는다는 건 사실 이제 5천만 개가 5천만 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한 명이 여러 개 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 증권사 다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중복을 좀 감안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주가 한 900만에서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네. 예. 그러면은 적어도 한 명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텄다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거래 계좌를 자꾸 튼다는 건 결국에는 좋다는 얘기죠. 예. 예,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 네. 옛날처럼 이렇게 시장이 뭐 삼성전자나 지수가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늘어지면요. 옛날에는 그냥 다 떠나버렸어요. 계좌 폐쇄하고 돈 빼서 나가고. 그러니까 예탁금도 줄어들고. 예. 그게 반복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네. 개인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활동 계좌는 점점 늘어나고 네.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제는 시황과 상관없이 한국에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까지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처럼 도박으로 생각 안 하고 하나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과거에 네. 비해서. 예.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현상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 계좌 늘어나고 더더욱 시장이 안 좋은데 늘어났다는 건 과거에 볼 수 없는 네.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사실 자산 증식을 누군가 지금 하긴 해야 되거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대안으로 주식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가 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을 이후에 이게 전망이 어떻게 나옵니까? 진짜 호황인 섹터는요, 애널리스트들이 또 많이 커버리지를 해요. 예. 근데 진짜 불황인 섹터는 점점 이 다루는 횟수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요새 바이오 보고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참 저도 바이오는 소개해드리기가 힘든데, 그러나 이제 8월 들어서는 어쨌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이오가 8월 달을 이끌고 있고, 바이오가 7개월 동안 빠진 가격 매력 플러스에다가 실적이 하반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반기 좀 부진했지만 예. 하반기는 또 개선될 거란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을까지는 네. 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면 좋겠고, 특히 그 한미약품이 예전에 2015년도 말에 기술 수출 몇 개를 딱 해가지고 네. 주가가 몇 배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바이오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그때 출발했던 그때 당시에 PER 밸류에이션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비슷하대요. 네. 근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때랑 똑같다는 거는 그만큼 또 싸져 있다는 얘기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섹터지만 한번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 안에서 CMO도 있고 네. 백신도 있고 뭐 다른 의료기기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업종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너무 어려워요. 예. 솔직히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반등은 조금씩 나오는데 옥석을 좀 잘 가리셔가지고 한번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는 SK 이노베이션 분할 이슈 때문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았지만 나머지 업종 그 종목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강세였지 않습니까? 좀 SK도 좀 약간 회복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뭐 본격화된다 이런 또 다른 호재도 겹치고 하던데 어떨까요? 지금 중장기적 전망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2차 전지에서는 그 음극재, 양극재, 뭐 분리막, 네. 뭐 전해질 같은 소재라 그러죠. 4대 소재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너무 좋았어요. 예. 사실은.
안 좋은 장에서도 굉장히 달려갔고, 근데 이제 실제로 2차 전지를 만드는 대형주들은 삼성 SDI만 좋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 네. 또 배터리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네. 우려가 큰 거죠. 아니 배터리를 하는 건 알겠는데 이제 내가 이 기업 사봐야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담감 때문에 수급의 선택을 못 받으면서 주가가 좀 부진했는데, 그래도 지난주 후반부터는 LG화학하고 네. SK이노베이션까지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그걸 감안해도 이제 싸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만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갈 수는 없죠.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기니까 네. 사람들이 시선을 또 바꾼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만드는 업체도 이렇게 좀 싼데 한번 접근해보자. 그리고 배터리가 2차 전지가 증설할 때 수혜를 받는 업체들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장비 회사들. 예. 예, 이제 공장 증설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약간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산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역시 작년에 LG화학 쇼크처럼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만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네. 2조 원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한 할인이죠, 사실은. 네. 적어도 25조, 뭐 많게는 50조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분할 이슈 외에는 사실 큰 악재가 없거든요. 예. 근데 분할 이슈가 일단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을 해도 지금 주가는 배터리 가치가 2조 원밖에 안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악재가 나올 게 없다. 그리고 이번에 뭐 삼성도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도 지금 전기차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네. 배터리 공급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미국에 못 들어오거든요. 네. 예, 바이든이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본다면 미국 본토에서 전기차 만들고 배터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진짜 무주공산이죠, 어떻게 네. 보면. 또 이번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 있잖아요. 네. 포드의 미국 공장 지금 이제 그거 짓고 있잖아요. 유럽에도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드가 유럽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네. SK이노베이션하고 같이 합작 공장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쪽으로도 한 템포 더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제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투자할 때 제일 리스크가 내재화 이슈였어요. 네. 그럼 내재화를 하면 포드도 내재화한다고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자기가 혼자 가서 거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SK랑 같이 간대요. 같이 간다. 못 예. 만든다는 얘기 쉽지가 예.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으로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지난주에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애플과의 배터리 전장 부문 파트너로 우리 국내에 뭐 네. SK, LG 이런 게 거론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그게 영문 기사로 나왔는데 코리아 타임즈라는 이제 우리나라 그 영문 매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코리아 네.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도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플 관계자가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이폰 그 부품 조달 받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 애플카 때문에 그 관계자도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애플은 애플카 지금 이 전문가들의 그 의견에 의하면은 실제로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확인들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나오는 시기는 2024년인데, 근데 애플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못 만들어요. 공장도 없고 그거 뭐 당연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기반이 네. 없죠. 아이폰도 못 만들어요. 그냥 네. 아이폰 설계만 해서 주는 네.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자동차라는 게 그냥 뭐 대충 만들지 이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이 스마트폰하고 다릅니다. 예. 안전에 직결돼 있어서 애플도 함부로 못 만들어요. 예. 검증한 업체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자동차 검증된 회사가 몇 개 있겠어요. 딱 우리가 아는 대형 회사들이죠. 그리고 모든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애플의 수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역량은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애플 밑으로 들어오면 하청업체가 되거든요. 나 이거 싫다. 예. 난 우리 전기차로 우리 브랜드 해서 하면 좋은데 애플 그 입김에 좌지우지는 게 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LG하고 마그나 있죠. 네. 마그나는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벤츠를 직접 만들어 봤대요. 네. 마그나는. 그래서 LG 마그나 합작사에 맡기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게 가장 상식적으로 봐도 애플 입장에서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 본 경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LG그룹과
애플은 되게 사이가 좋습니다. 아이폰에 공급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LG전자가 전기차용 부품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죠. 예. 모터 같은 거. 충분히 만들 역량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한국산 배터리 예전에 나왔던 거는 중국의 CATL 배터리 쓴다는 얘기가 예, 있었어요. 있었죠. 예,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의문보로 가죠. 아니 미국에서 전기차 만드는데 중국 걸 쓴다고? 그게 말이 되나?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기사는 중국 거를 안 쓰는 쪽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많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에 출시하는 건 그걸 쓸 수 있는데 네. 미국에 출시하는 건 미국 현지 생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밸류체인 상에서 우리나라 3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SK랑 LG 관계자를 만나고 갔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사실 여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공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근데 그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예. 그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성이 높아요. 그거는. 유출해보면 그러니까 애플이에요. 애플카를 만들어요. 예.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전기차는요, 정말 생명의 문제거든요. 잘못해서 폭파사고 나면. 애플 데미지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품질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품질하면 한국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 업체들이 모든 걸 만든다는 건 아니지만 애플카가 나왔을 때 굉장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애플 아이폰도 한국 부품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것처럼 애플카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 이제 조선업이 수주가 상당히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아직 뭐 썩 좋지는 않은데,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현대중공업이 9월에 뭐 IPO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주 전망은 어떤가요? 조선주 전망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네. 악재가 있었죠. 원가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막 그러니까 조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국조선해양 막 8천억인가요? 네. 그 정도만 적자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도 휘청했는데 내년도에 그 원가 올라가는 것까지 미리 다 충당금 싸가지고요 반영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후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면은 이제 이익이 환입돼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근데 조선주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선박 수주인데 네. 수주가 역대급입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예. 거기다가 성가도 올라가요. 예. 수주하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P 곱하기 Q죠. 예. P는 단가, 네. Q는 물량인데 물량이죠. 이거 곱한 게 매출액아니에요. 네. 근데 두 개가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박 수주량 증가하죠. 네. 성가까지 올라가죠. 그거 되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C, 코스트, 비용 때문에 좀 한번 흔들렸던 거죠. 근데 비용은 선반영. 네. 그렇게 보면은 조선주는 저는 좋을 일만 남았다. 네, 근데 다만 현대중공업이 이제 9월 달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자회사로 현대중공업, 현대3호중공업, 현대미포, 이제 대우조선도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순수 지주회사예요. 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또 자회사가 상장하면 지분 희석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좀 휘청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 반영해서 이미 빠졌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조선 4개사를 네. 자회사로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구조 갖고, 그러니까 조선이 좋아지면 한국조선해양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선 긍정적으로 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좀 여전히 바이오 쪽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약간 방어형 성격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바이오 쪽에서도 좀 못 올랐던 뭐 기업들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못난이 역할을 했던 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대형 메이커들이 이번 주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장비 회사들은 못 올랐어요. 예. 2차 전지 장비. 그래서 2차 전지 장비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실적 체크를 해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보험주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보험주들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삼성화재도 그렇고, 삼성화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돼요. 와, 엄청나네요. 예, 근데 실적까지 좋은데, 그때 한번 언급드렸지만 아직도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을 회복 못한 기업들입니다. 대부분이. 예. 손해보험. 예, 손해보험주들이. 근데 하반기에 모멘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들 밖에 못 나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가 줄어들어요. 손해율이 줄죠. 네, 손해율이 줄어요. 그래서 모멘텀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 뭐 이번 주만 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업 그 업종 중에 하나가 진짜 손해보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흔들릴 때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네. 뭐 오른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손해보험주 중에 하나 정도는 꼭 포트에 넣어보시는 거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역시 연불리의 보고서 어떤 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저 오늘은 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이제 뭐냐면은 그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되게 좀 이쪽 전략 쪽에서는 그래도 베스트 애널리스트세요. 네. 이번에도 선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분의 자료가 2, 3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목이 이그전이에요. 뭐냐면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 이거 딱 앞자리만 따가지고 예. 되게 여의도에서는 또 핫한 보고서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탑다운에서 보는 반도체 업종의 위치와 단기 반등의 실마리. 뭐냐면 그 이 탑다운 위에서 보는 거죠. 먼저 네. 경제 지표를 보고 밑에 업종을 이제 예상하는 게 탑다운 방식인데 내구재 주문 사이클이 올해 2, 3월에 정점이었대요. 예. 근데 보통 내구재 주문 사이클이 정점일 때 반도체 업황도 같이 꺾인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사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래서 정점 이제 찍고 거의 반년 동안 지금 빠졌잖아요. 사실 네.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그래서 주가 측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 가을에는 반도체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종료가 됐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본인은 이제 신중론에는 좀 수긍은 일단 하고 있는데 예. 하지만 주가가 무조건 뭐 펀더멘털만 따라가는 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중을 늘려보자. 그러니까 비중 확대 타이밍을 노려볼 만하다. 특히 가을에는 반도체 플러스 자동차가 좋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반도체가 하강하는 사이클에서도요. 저점 대비해서 20에서 40% 반등이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네. 근데 그 정도 반등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단기 반등 사이클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한번 이렇게 소외받을 때 예. 한번 반도체를 접근해 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유안타 증권의 허선재, 박진영, 안주원 이 세 분이 쓰신 건데 네. 항공기 부품 관련된 이제 보고서예요. 그래서 예. 이게 되게 드문 케이스인 게 항공기 부품 쪽에 대해서는 거의 보고서가 나온 게 없는데 이번 주에 나와서 좀 약간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장 엔진 장착 완료, 이륙 준비 끝. 예. 우리가 항공 생각하면 맨날 대한항공 네. 아니면 아예 항공기 만드는 보잉 생각하잖아요. 예. 그거 말고 그 보잉에 납품하는 기업들 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잉의 에어버스 아마 보잉의 그 주력 제품이라든가 또 유럽의 에어버스 있잖아요. 예. 그 주력 기종이 월 생산량이 지금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잉 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증산할 걸로 이미 밝혔대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항공기 부품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그 지금 이제 각종 그 조사 기관에서 나온 얘기는 2023년이 되면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죠. 그때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 같다.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비행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비행기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이제 선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부품 쪽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 실제로 우리나라 이 항공기 부품 만드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네. 좀 적긴 한데 이 부품 수출액이 올해 1분기가 바닥이었대요. 네. 거길 저점으로 2분기부터 17% 늘어난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하반기는 더더욱 발주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투자에 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이 소개한 보고서를 링크로 연결해 달라는 댓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권사 자산이다 보니까 머니올라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증권사 사이트라든지 또는 네이버에서 한경 컨센서스 쳐가지고 열어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